사기 서류는 2011년 11월 3일 수사관리본부청 직원교육 시청각 자료 촬영 중 일어난 제1등급 정신감염 사고의 녹취기록본입니다. 2011년 11월 3일 오전 10시 12분 녹화 시작. 이렇게 해서 이 정신감염도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불란서에서 처음 척도를 정해서 측정을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여러 척도들이 있죠. 한국에서 쉽게 쓰이는 척도는 띄어쓰기 척도라던가. 이 띄어쓰기 척도로 예시를 들어줄게요. 정신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종이랑 연필을 주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문장을 보고 적절한 띄어쓰기를 넣으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죠. 버지 가방 애들 어가신다, 이런 식이면 관찰이 필요하다. 이제 띄어쓰기 하라니까 어머니 세 분 죽어 계신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하라고 했더니 지가 맘대로 써놓으면 이제 3단계 심각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구급영장 신청 가능해요. 질문 자체를 못 알아들으면 예를 들어 연필을 씹어 먹는다든지, 띄어쓰기 하랬더니 책상 위로 올라가서 펄쩍펄쩍 뛰면서 뭘 쓰려고 하면, 이러면 이제 4단계 매우 심각 단계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맥도널드 박사가 처음 제안한 사과 바구니 구분법을 좀 사용을 해요. 사과 바구니 구분법이요. 예를 들어서 정신 감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 빨간 사과 둘, 녹색 사과 하나가 든 바구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구니 안에 어느 색 과일이 몇 개씩 들어있냐고 물었을 때 이제 여기서 대답이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구분을 하는 건데, 진짜로 사과 바구니를 보여주면 구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진짜 사과 바구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척도라는 거죠. 이 정신감정이 필요한 환자가 있고 이 사람한테 만약에 이 바구니를 보여줬다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진짜 막 저희 시설에 사과 이만큼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실제 사과 바구니가 아닌 예시를 드는 거군요. 네, 띄어쓰기 척도도 똑같습니다. 띄어쓰기 척도와 정신감정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척도와 감정, 이거는 센티미터랑 자 정도의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으로 척도를 재거나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자주들 헷갈려 하시는 거긴 한데 기준이라는 거니까 알아만 두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신감염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포괄적인 용어거든요. 해당 단계 정신감염에서 이런 증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어떤 경우에는 바로 증세가 보이기도 하고 한참 나중에 증세가 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미세해서 평생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척도를 만들어서 심각성을 구분한다라는 게 골자고요. 막 헛소리 한다고 아무나 막 집어넣으면 곤란하잖아요. 사과 바구니 구분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사과 바구니 구분법 하면 5가지, 총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부터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4단계는 정상 혹은 관찰 필요 단계. 관찰 필요 단계요? 대답이 빨간 사과 둘, 녹색 사과 하나 들어있다고 돌아오면 정상이죠. 이걸 정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관찰 필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까 말했듯이 당장은 증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정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3단계는 이제 가벼운 인지 왜곡. 바구니를 보여줬을 때 대답이 사과가 녹색 둘, 빨강 하나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색깔별로 개수가 틀렸죠. 그렇지만 사과라는 이 질문의 핵심인 개체의 본질, 색의 본질, 그리고 총합 개수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 본질들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디테일의 왜곡, 이러면 이제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중증의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데,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질문을 했을 때 샛노란 자두가 도합 30개 있다, 이러면 2단계로 봅니다. 인지하는 색깔도, 사물에 대한 인지도, 총합 개수도 틀리죠. 그럼 뭐가 일치하냐? 질문을 들었을 때 그걸 관통하는 본질이 일치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너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이랬는데 내 사돈 자동차는 마티즈야,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근데 이 정신감염도 2단계인 사람은 색 틀렸어, 과일 종류 틀렸어, 개수 틀렸어. 근데 질문 자체의 본질에서는 벗어나지가 않았어. 바구니 안에 무슨 색 과일이 몇 개 들었는지 이걸 물어보는 그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단계들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구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이 통하느냐,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뭔 말인지 알아먹느냐. 질문 있습니다. 네, 저기 뒤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몇 단계로 구분하죠? 무응답이죠. 한국에서 무응답은 보통 1단계로 봅니다. 자, 그럼 거의 완전한 인지 왜곡으로 인한 소통 불능 1단계죠.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과 바구니 빨강 2개 녹색 하나 든 바구니를 보여주고 뭐 들었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한다든지, 아까 말했듯이 뭐 자기 사돈이 마티즈를 타고 다닌다든지, 자기 눈을 파내서 바구니에 담으려고 한다든지, 말이 아예 안 통하죠. 이때는 1단계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정신 감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사람들이 정신이 감염되는 가장 큰 이유가 비협의체로 분류되는 이 존재들과 직접 접촉을 했을 때예요. 존재들이요. 얘네가 접촉했을 때 특징이 얘네가 항상 원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하고 절대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화장실 급한데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뭐 이 비협의체한테 완전히 제압된 경우면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어중간하게 감염이 됐다 하면 오락가락 하기도 합니다. 3단계였다가 1단계였다가 이런 식으로. 조현병 증상과 유사하네요. 네, 그래서 조현병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 존재들이 정신 감염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목적이 뭐든 간에 정신을 감염시킬 정도면 꼭두각시로 만든다든지, 아님 정신 자체가 얘네 주식이라든지, 이유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심하면 뇌 손상이 올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0단계로 치긴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이죠. 0단계.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인지 왜곡으로 인한 소통 불능 단계입니다. 증세는 1단계랑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점은 뭐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 정도? 어째서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치료가 불가능한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 아래 단계 있죠. 즉 1단계까지는 치료를 하게 되면 호전을 보입니다. 치료 방식이 발견되었나요? 치료 방식은 기밀이라서 죄송합니다. 치료 방식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단계가 5가지가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보통 정신감정, 정밀정신감정 단계에서 다 걸러지고요. 잠재적 1단계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이제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비협의 감염 치료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정신치료에 좀 더 무게를 둔 시설로 옮겨집니다. 비협의 감염 치료 시설이요. 네, 그럼 환자들을 뭐라 부르나요? 비협의체라고 부릅니다. 괴물이나 그런 이름이 아니네요. 안에 뭐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제가 이거는 알아요. 여러분 현장 요원분들 만나셔가지고 특히 관리팀 앞에서 뭐 귀신, 괴물 이런 소리 하시면 한 소리 듣습니다. 이 비협의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괴이체도 있고 변칙 개체도 있고 뭐 초자연 개체 등등. 근데 저도 이걸 어디서 들은 건데, 명칭을 정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뭐였냐 하면 분류명만으로는 분류 기준과 분류 의도를 유추할 수 없게 할 것, 이거였어요. 저희가 정부 기관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민간인들 접촉이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민간인들 공포심 때문에 정해진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론 생물학계나 이런 과학계 쪽에서 이런 얘들이 존재한다는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과학계랑. 존재 사실이 증명되면 해결되지 않나요? 글쎄요, 사실 존재한다는 증명 자체가 어렵죠. 개인적인 관측이나 집단적인 기록은 가능하지만서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나 이런 자잘한 것들을 해야 하는데, 잠시만요. 저요. 네, 제가 마티즈가 네마티즈가요? 필요해요. 죄송한데 그 선생님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제 사돈이 사돈이? 마티즈 가지고 있어요. 네. 죄송한데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요. 네네. 그 옆에 보면 파란색 버튼 4개 있죠? 네, 이름 없는 것들. 네, 거기 보시면 왼쪽에서 3번째 버튼이 홈이 작게 파여져 있거든요. 보이세요? 네. 네, 죄송한데 그 홈 기준으로 버튼을 오른쪽으로 5바퀴만 돌려주시겠어요? 네. 5바퀴 돌리셨죠? 네,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2바퀴, 돌렸어요. 오른쪽으로 다시 3바퀴. 돌렸어요. 네, 이제 힘껏 당겨보세요. 안 당겨져요. 아니, 힘껏 당기셔야 돼요. 생각보다 저게 좀 빡빡해가지고.
어우야. 이제 거기 그 빨간 마티즈 좀 눌러주시겠어요? 저기서 마티즈가 왜 강사도 나와? 감염된 거 아니야? 파란색 버튼이라며. 갑자기 개무섭네. 이제 다른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책상 밑으로 좀 숨으시고. 저분 혹시 정신감염된 건가요? 아니요. 저희 사돈차는 아토스인데요.